안녕하세요. 전주기전대학 허브조경과 이윤서 교수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돌보는 식물 키우기 준비된 화분으로 좀 또 소개를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초에 사바나 숲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숲에서 처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숲에 가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 게 우리 본능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초록색을 생각하면 마치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가지는 이유가 우리가 태초에 시각적으로 가장 많이 접한 색깔이 초록색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이 파악할 수 있는 가시광선 내에서 여러 가지 색 중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도 가장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초록색이 있는 초록색 숲으로 가게 되면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우리 딱 떠오르실 거예요. 숲의 향기라고 하면은 이것을 좀 더 파고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피톤치드 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피톤치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제 현대적인 영어적 표현이고요. 그리스어 그리고 이탈릭체로 표현을 하기에는 파이톤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이라고 하는 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톤 사이드라고 해서 식물을 죽이다, 식물을 죽이는 요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냐면, 식물은 사람이나 동물처럼 어떠한 위험 요소가 이렇게 접근했을 때 발이 달려서 도망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에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그 자체를 위협하는 어떠한 요소, 예를 들어서 병균이라든지 또는 벌레, 이런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신만의 방어 물질을 내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풀을 이렇게 베거나 중간에 어떤 나무를 딱 가지를 꺾게 되면은 그 향이 좀 더 강하게 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식물이 이런 상처를 방어하고 또 자신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향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나무는 첫 번째로 이런 편백나무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나무, 세 번째 소나무 순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편백, 삼나무, 소나무 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렵수보다는 침엽수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피톤치드가 더 많이 발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나무도요, 요거는 이제 편백 또는 측백과 종류의 율마 나무인데요. 요런 것들은 보통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속이 같기 때문에 하나의 또 자손, 하나의 가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물들은 내가 손으로 쓰다듬을수록 상처 또는 어떠한 물질, 또 방어력을 또 키우기 위해서 이런 향기가 더 많이 내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만질수록 더 향이 많이 퍼져서 내 손에도 이렇게 베이게 되는 이런 편백나무를 또는 이런 율마,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이런 나무를 한번 심어서 키워보시는 건 어떨지 같이 한번 또 심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화분을 저는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익숙한 화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불받침이 딱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지만 이 화분 밑에 이런 구멍이 뚫린 모양으로 길게 기둥이
성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요, 저면 관수용 화분입니다. 저면 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수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게 물을 주는 것을 통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보통 관수, 물이 한번 통과해서 밑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관수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식물을 물을 줄 때에는 위에서부터 주는 것보다는 잎을 보호하고 잎의 수형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잎보다는 보통 요 뿌리에 닿아 있는 흙에서부터 물을 주시게 되는데요. 물을 한번 확 부어서 물이 한번 위에 고였다가 밑으로 배수 구멍으로 쭉 빠지는 것을 관수라고 하고, 겉흙이 말랐을 때 다시 한번 그 주기를 내가 따져서 물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수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우리의 바쁜 일상생활에서 사실상 지키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원하는 만큼 공급될 수 있도록 오히려 바닥에서부터 물을 흡수하는 저면 관수도 굉장히 식물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물을 받아 놓은 상태로 이렇게 화분을 닫아 놓게 되면은요, 요 뚫린 요 기둥으로 해서 물을 이렇게 위로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은 삼투압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삼투압을 통해서 중력과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뿌리 쪽과 가깝게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식물이 원하는 대로 빨아들이고 공급할 수 있게끔 물을 채워 놓으시면 따로 물을 관수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시는 이런 화분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침엽수 형태의 식물 같은 경우는요, 물을 한번 놓쳐서 관수 시기를 지나치게 되면은 색깔이 변합니다. 이 색이 갈변한다고 해서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갈색으로 한번 변해버리게 되면은 이 침엽수는 복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 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보면은 완전히 이 배수층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사토만 이용해서 그대로 식물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씻어진 마사토를 이용해서 밑에 이렇게 배수층을 만들어 주고요. 물 빠짐이 그대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수층을 만들어 준 후에 그 다음에 요 포트를 벗기기 이전에 앞서서 배양토를 깔아줍니다. 배양토는 넉넉하게 깔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뿌리가 드러나서 배수층까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이 배양토를 두툼하게 잘 깔아주십니다. 자, 이렇게 포트에서 분리를 하는데요. 보통 포트 크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포트는 보통 10cm 포트가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작은 초화 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이상으로는 12cm, 16cm 이렇게 지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규격을 가지고 이제 점점 커지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내용으로 이제 사서 가지고 오시는 거는 10cm 또는 12cm 또는 16cm 요 안에서 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원에 가서 10cm, 12cm 포트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요, 요 포트는 우리가 센치보다는 인치로 보통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cm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누기 3 그래서 3인치 포트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cm 포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4인치 포트,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좀 통용되는 용어로서 화원에 말씀을 주시면 좀 더 소통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잔뿌리들이 이 포트를 따라서 돌려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잔뿌리 같은 것들은 잔뿌리가 너무 많으면은 수분을 더 많이 머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과습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율마 같은 경우, 침엽수 같은 경우는요, 수분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잎이 노란색으로 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란색이나 수분이 부족해서 갈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이런 잔뿌리 같은 경우는 꽃가위, 절화가위로서 아예 조금씩 정리해서 잘라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잔뿌리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다 버리지 마시고요. 흙에 같이 섞어서 배양토로 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잔뿌리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 배양토랑 같이 섞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의 흙을 새로운 흙과 섞어 주세요. 예, 지금 새로 이제 옮겨졌을 때 이 식물이 잘 적응하고 활착될 수 있도록 잘 섞어져 있는 이 흙에 그대로 잘 안착을 해주시고요. 안착을 해주시고 흙을 갖다 덮어주시는데요. 흙을 덮으실 때에는 이 식물의 높이, 화분의 높이에 그대로 맞추시지 마시고 화분의 높이보다는 좀 더 낮게 물을 갖다 부었을 때에도 물이 넘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위에 또 배수층을 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장식돌로써 이 기존의 흙을 날리지 않도록 덮어줄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높이를 고려하셔서 그대로 덮어주시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흙 덮으실 때에는 너무 손으로 꼭꼭 누르면 흙이 다 젖어 버리기 때문에요. 흙 손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이러한 모종삽을 이용해서 살살 잘 얹어주시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주게 되면은 저절로 흙이 다 젖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덮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흙을 갖다 덮었는데 이 부분은 잘 고려를 안 하세요. 보통 심다 보면 뿌리 쪽으로 흙이 더 높고 마치 산처럼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흙이 이렇게 내려가게끔 흙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무의식 중에 우리는 그렇게 심게 되겠지만 사실상 식물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물을 주게 되면요, 물이 미끄러져서 요 끝에만 더 고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화분의 가장자리는 좀 더 높게, 식물의 중심은 좀 더 낮게 조금 웅덩이 형태로 흙을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는 게 우리가 관수할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식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심었어요. 심고 나서 위에 흙을 잘 눌러주고 또 미생물을 방지하면서 그 다음에 오히려 흙이 다져져서 배수가 안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이런 저는 이런 색 자갈을 이용해서 위에 배수층을 한 번 더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가 이미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시다 보면 율마를 이렇게 핫도그처럼 예쁘게 그런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그 율마는 원래부터 태어난 것처럼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런 율마 형태를 잘 심으셔서 식물이 위로 자라나게 되면 이 밑에를 가지를 잘 다듬어서 수형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물은 기본적으로 하늘로 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키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기 때문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줄기는 목대는 자라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목대를 다듬으실 때에는 위에서부터 다듬는 것이 아니라 위로 점점 더 잘 자라나고 위로서 기운, 에너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아래쪽부터 기존에 있던 잔 가지들을 잘라서 수형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데요. 가지를 자르실 때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그냥 이렇게 자르시는 것이 아니라요. 기존에 있는 가지와 가지가 연결되는 끝부분부터 잘라서 이렇게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줄기만 남겨놓고 계속해서 그 줄기에 영양소가 몰려서 점점 더 목대가 굵어질 수 있도록 수형을 다듬어 가면서 잘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율마와 같은 침엽수 종류는요, 대부분 15도에서 20도 사이에 서늘한 공간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잎이 워낙에 뭉쳐서 많이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통풍
통풍이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같은 바람의 순환이 되는 그런 기구 앞에 두고 그다음에 한 번씩 이 바람이 순환돼서 돌게끔 만들어 주셔야지만 여기 안에 벌레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쁘게 수영도 다듬어서 나만의 식물을 가꾸어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